아이고, 저도 제가 뭘 할지 모르겠거든요. 텅텅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 사무실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스위스 정부가 이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들 다 금지를 해버렸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가려 했던 이유는 제네바 모터쇼 때문이었어요. 스위스 팔렉스포 전시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 딱 이제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열리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 취소가 되었죠. 제네바 모터쇼는 세계 3대 모터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완성차 브랜드 업계들이 본인들의 이 미래 전략과 최신 신차들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경쟁 넘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서 가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가지 못하고 마스크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 출전을 하려고 했던 이 완성차 업계들 입장에서도 아주 타격이 클 겁니다. 왜냐면 이 모터쇼에 한번 출전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기다리는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차들, 신차들, 막 미래차들, 슈퍼카들 많이 보려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모터쇼가 취소가 돼버리니 그만큼 코로나가 심각하구나 싶기도 하고 또 아쉬운 마음도 들기 마련인데요. 국내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에도 출전을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죠. 현대자동차 가장 기대되는 현대차의 출전 작품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제네바에서는 아니고요. 서울의 기자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바로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오늘 등장한 현대자동차의 핵심 모터쇼 출전 작품, 바로 전기차 EV 컨셉트카입니다. 프로펫이라는 차량인데요. 이 사진으로 바로 보시죠. 이 마크만 빼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타이칸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드 부분이 낮고 램프 부분이, 헤드램프 부가 쭉 이렇게 굴곡져서 올라오는 형태를 상당히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펫이 뒷모습이 딱 이렇게 공개가 처음 됐을 때도 이거 포르쉐 아니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전체 사진이 공개가 되니 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드는 것 같아요. 자, 프로펫은 어떤 차냐? 바로 현대자동차의 이 디자인 방향성을 담은 전기차 컨셉트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펫이라는 뜻이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특히 그 디자인 방향에 있어서 이 차가 예언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전측면부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형태가 좀 눈에 띄네요. 뭔가 이렇게 흐르는 듯한 그런 실루엣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위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뒷부분에 이렇게 스포일러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타이칸이랑 또 약간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스포일러가 등장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매끄럽게 쿠페형으로 내려오는 이 디자인들이 특히 그런 인상을 좀 부여해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 프로펫이 같은 경우는 선이 굉장히 단조롭게 들어가 있어요. 보면 캐릭터 라인 부도 쭉 이렇게 형태가 좀 단조로운 느낌이어서 복잡한 느낌이 덜하고 간결한 인상을 더 많이 심어줍니다. 그런데 타이칸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언뜻 보면 포르쉐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불을 켜면요, 느낌이 싹 달라져요. 이 헤드램프 부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검은 차량에 이 눈이 이렇게 빛나는 걸 보니 검은 고양이 네로의 느낌이랄까. 간결하지만 뭔가 독특한 모양새는 외계인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아까 그 뒷면부에 나왔던 테일램프예요. 이 뒷면부에 이렇게 특이한 문양새로 나와 있는데 세로 형태로 들어간 부분이 있죠. 마치 무슨 촘촘한 그릴부 같지만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이 형태, 현대자동차가 요새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성이기도 하죠. 더 입체적이고 촘촘해진 모습이라서 눈길을 좀 끕니다. 이걸 현대차에서는 픽셀 램프 호미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 램프가 소묘법 처럼 입체적인 픽셀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처음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서요. 눈길을 좀 끄는 것 같아요. 자, 외관만 공개된 건 아니고요. 실내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실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치 VR 게임방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동차 이렇게 시운전하는 그런 게임들 이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운전대가 없어. 운전대가.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운전대 대신에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차량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조이스틱입니다. 마치 정말로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만 같죠? 운전자가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운전을 하는 재미를 부여해주는 형태다라고 해서 이 조이스틱을 현대차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이제 자율주행 모드가 가능한 전기차 컨셉트로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운전에 필요한 그런 조작하는 버튼류들이 상당히 많이 덜어져 있죠. 좀 차 안에서 라운지 안에서 쉬는 것처럼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차문 밑에 쪽이 공기청정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흐르는 형태로 좀 자연적인 느낌도 주고요. 차 안에 공기가 이렇게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뭔가 쿠션 형태의 그런 느낌도 그렇고 뭐 조이스틱도 그렇고요. 이 앞에 디스플레이가 아주 완전히 평면적으로 쭉 뻗어 있는 형태도 그렇고요. 아주 독특한데 양산차로 금방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죠? 실내 시트도 보면요. 독특하게 이렇게 체크 무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영국 감성도 느껴지는 아주 새로운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 과연 현대차는 도대체 왜 이 프로페시를 내놨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전동화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네바 모터쇼에 출전하려던 그 글로벌한 완성차 브랜드들이 가장 주력해서 내놓으려는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였어요. 전기차의 흐름은 계속 지속하면서 더욱더 발전하는 형태이죠. BMW 같은 경우도 i4 모델을 이번에 i3 후속으로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를 하려고 했었고요. 폭스바겐에서도 ID4 같은 이 전기차 SUV를 내놓으려는 그런 계획에 있었죠. 많은 이 완성차 업계들이 결국은 친환경차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전동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 역시도 이런 컨셉트카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친환경차에 대한 전동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내연기관차가 아닌 친환경차에 있어서 디자인의 영역이 사실은 어느 브랜드사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일 수 있는 건데요. 전기차가 되려면 공기의 저항을 차체가 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디자인으로서도 사실은 한계점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실내 부분들을 특히 인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마련을 해놓으면서 새로운 전기차, 친환경차 차량의 디자인 형태를 좀 보여주려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려는 의지가 또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내세우는 디자인 철학이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육감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그런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이 이제 이렇게 친환경차에도 적용이 돼서 한 차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차의 디자인이 진화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도 하죠. 또 다른 하나로는 아무래도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선언? 현대차의 변화에 대한 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모터쇼가요, 서울은 아니고 부산에서 열리죠. 국내에서도 모터쇼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제네바 모터쇼에서 하필 프로페시를 공개한다는 건 사실은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권위 있는 모터쇼이기도 하지만 글로벌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무대잖아요. 그 무대에서 이 친환경차를 컨셉트카로 내놓는다는 건 우리가 이만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변화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제네바 모터쇼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같은 경우는 유럽에 속하죠. 유럽 내에는 우리의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또 브랜드 개성이 강한 차종들이 많습니다. 특히 독일 차량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BMW, 벤츠 이런 유수의 굵직굵직한 브랜드사는 딱 저마다의 색깔이 있어요.
딱 떠오르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현대차를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렇다 할 그 떠오르는 아이덴티티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디자인 센터장으로 이상엽 전무나 루크동 커블케가 이렇게 나서면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차인 소나타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글로벌리 출시를 하면서 외신들이 항상 현대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프로페시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만큼 현대차가 디자인 측면에서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방향성을 주지시키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요. 요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디자인 필름 영상이 있거든요. 현대 실내 디자인 팀의 제너럴 매니저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디자인이란 처음 본 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브랜드사, 자동차 브랜드사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길은 디자인의 변화란 말이죠. 이런 디자인 필름도 보면 다 영어로 진행이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만큼 보여주고자 하는 또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은 한번 현대차가 이 제네바 모터쇼에서 내놓으려고 했던, 제네바 모터쇼는 취소됐지만 결국 어쨌든 언론에 공개를 한 이 전기차 컨셉트 EV 프로페시에 대한 실제 모습과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프로페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네바 모터쇼는 비록 취소가 됐지만 서울 현장에서 계속 이 모터쇼 내용들을 좀 팔로우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이 완성차 브랜드사들도 제네바 모터쇼는 비록 취소가 됐지만 자사 브랜드사에서 생중계 온라인을 통해서 내놓으려고 했던 신차나 미래차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소식도 마치 제네바에 가 있는 것처럼 전해드릴 테니까요. 톰톰테크 구독하시면서 팔로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